신탁 공면 이 정도 하시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조금만 끝낼게요. 배당순위 봅니다. 배당순위. 배당순위가 지금 올해 바뀌었어요.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부터 뭐죠? 바뀐 게 뭐냐? 그럼 이겁니다. 자, 화면 보세요. 하면. 이 경매가 되면은 경매 비용이 0순위입니다. 0순위. 그 다음에 1순위가 소액보전금 임금채권입니다. 요 표대로 임금채권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밑에 당해세가 붙어요. 당해세가 붙는데, 당해세는 국세에 상속세, 정려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게 우리 경공매에서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이 두 개가 많이 대두가 돼요. 왜 되는가 하면은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무리 전입 확정을 잘해놔도 이 당해세한테는 집니다. 그 당해세는 누가 청구하느냐? 시청, 구청입니다. 주로 창원시청, 구청 여기서 청구하는 건데, 금액은 미미합니다. 금액은 미미하고 근데 자,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세에서 상속세, 정려세, 종부세 하는데 저는 요거를 신경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경매 당한 사람이 있는데 대출 받았어요. 경매 당해서 낙찰 받았어요. 그럼 지가 또 정렬했든지 죽었든지 자우지간 죽었다 하면 상속세가 내야 되고, 정려세도 요 물건에 또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실무상 보면요, 상속 정려세 갖고는 별로 그동안 이슈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슈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요것도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주로 재산세. 그래서 시청, 구청 한 거는 별 문제 안 되고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임차인보다 전에는 이게 당해세는 여기에 군번이 늦어도 무조건 임차인보다 빨리 배당이 되었어요. 법을 바꿉니다. 전에는 늦든지 앞서든지 무조건 임차인보다 빠르다.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이 이야기입니다. 빠른데 지금 법을 바꿔서 4월 1일부터 어떻게 바꿨냐면은 2023년 4월 1일부터 법을 바꾼 거는, 일단은 날짜가 빠른 거는 빠르다. 근데 보통 늦거든요. 세입자보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늦어요. 늦는데 늦은 거는 이제 세입자 받고 뒤에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국세 중에서 종부세가 해당이 되는데, 종부세는 옛날에는 3월 말까지는 법정기일이 늦더라도, 종부세에 늦더라도 무조건 세입자보다 먼저가 된다. 지금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대통령이 난리 났죠. 김해도 잊지 마라 그거 지금 이런 파이니까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당해세에 해당되는 거 이 말입니다. 당해세만 여기에 넣었어요. 당해세는 늦더라도 무조건 먼저 주라, 이런 위헌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거는 세입자보다 앞에 있는 거는 할 수 없지만은 뒤에 있는 거는 못 받아간다. 세입자를 먼저 주라. 자,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큰 문제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0원 보세요. 어떻게? 3순위에 선순위 당해세 제가 써놨죠. 선순위 당해세. 당해세는 국세로 주로 종합부동산세 법정기일이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앞선 경우는 선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4순위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고, 후배당 당해세. 당해세는 두 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선배당 당해세, 후배당 당해세로 나누겠다. 당해세는 세입자 확정일보다 늦은 경우는 후배당 당해세인데, 그런데 우리 경공매에서 요거 가지고 시비 걸기는 금액이 미미해요. 그래서 큰 이슈는 안 되는데, 일단 법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나는 무슨 법정기일이 무조건 국세, 부가세 있죠. 부가세, 양도소세. 그것도 땡겨주는 거 같아도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당해세만 갖고 조금 땡겨주겠다. 그거는 행시만, 말만 조금 국세가 변경된 거지, 국세기본법을 조금 변경시킨 거지, 실제 실무상에서는 별로 지장 없는 그런 이야기들 내가 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요 당해세 해놨죠. 당해세가 소임당 갖고 여기 이제 있는데,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뒤에 있더라도 요거는 이제 무조건 앞을 2순위로 땡기는데, 요거를 바꾸겠다. 그죠? 세입자 확정일자하고 따져가지고 확정일자 빠르면 먼저 가자고 할 수 없으면 그건 할 수 없고, 확정 늦게 놓은 당해세는
세입자를 먼저 주라. 이제 조금 정리된 것 같아요. 정리를. 근데 정리가 안 된 거는 다른 거 있죠. 여러 부가가치세, 국세 같은 거,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손을 안 댔어요. 이거를 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이 그게 크거든요. 부가세는 큽니다. 부가세 뭐 매덕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크지. 당해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별로 뭐. 자, 일단 33번. 당해세란 뭐냐? 법정기일이라 하는 것은 신고할 때, 그죠? 국세 신고할 때 고지서 발송일자를 법정기일을 하고, 당해세는 해당되는 목적세다. 그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하고는 그동안 12억원에 못 받습니다. 못 받았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종부세하고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금액이 미미하고, 종부세도 일부에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요 가지고는 우리 경공매 낙찰 받는 데는 크게 대세는 지 않다. 자, 보도자료는요, 작년 2022년 9월 28일 날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이제 미납국세도 임차인이, 이제 미납국세 집주인이 세금 밀린 게 있는가 좀 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봅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1,000만이 넘는 거 전세하면은 세입자가 체납이 있다 없다 그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조금 개정을 했어요. 막 그거는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봅니다. 이거 보면 그림 잘 보세요. 임대인 변경할 때 국세 우선 원칙 적용 방식을 바꾸겠다. 종전에는 임차 보증금보다 미납국세가 앞서는데 변경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내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집주인이 종전에 일이 있다가 미납국세가 당연히 앞서고 되는데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 이럴 때는 미납국세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인이 하고 후순위가 되는 거하고 요거를 구분하겠다 이 말입니다. 확정일자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래 했는데 요거를 또 자세히 보면은 해당 재산에 자 있어놨죠.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 보증금의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를 적용하겠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공매 시 전세 보증보다 우선 변제가 되는데 요거를 법정기에 무관하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를 하겠다. 이건데 개선은 어떻게 하느냐? 개선은 자 표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저당권이 있고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자 저당권이 있고 주로 여기 있죠. 전세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법정기일이 늦어도 이거를 먼저 줬습니다. 종전에는 줬는데 바꾸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개선하는 거는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먼저 주고 임차 보증금을 주고 법정기일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조금 애매하게 써놨는데 이 이제 보도자료에 놓은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래요. 옛날에는 지금까지 3월 말까지는 법정기일이 늦어도 무조건 저당하고 임차 보증금보다는 앞선 순위를 가져갔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확정일자.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기준해서 이놈 날짜가 늦으면은 뒤로 빠지는 거고, 앞서면은 먼저 주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 법정기일 요 금액이, 당해세 금액이 세입자보다 확정일자보다 늦는 거는 뒤로 빠지고, 지가 원래 받아야 하는 이 자리에 세입자를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세입자를. 그래서 그래서, 종부세 이야기가 주로 나오니까 별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 내가 볼 때는. 그거고, 요거를 쭉 이제 국세 기본법을 개정했어요. 개정한데 법이니까 요거는 집에서 그냥 참고로 깊게 보실 분은 쭉 보세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쭉 봅니다. 자, 다시 그림 한번 더 끝내겠습니다. 요 보죠. 요거는 이제 정혜룡 교수가 써놓은 겁니다. 경매 반항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주택이 3억이 됐다, 경매가. 그러면 저당이 2억이고, 임차권이 2억이고, 당해세 5천만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당해세가 하여튼 늦든 빠르든 세입자보다 항상 먼저 받아갔다. 그럼 당해세는 뭐냐 그러면은 주로 종합부동산세하고 또 뭐라고요? 재산세. 두 개입니다. 두 개를 보면 되겠고, 개정후는 당해세가 법정기일이 빠른 거는 네가 가겠지만은, 예를 종합부동산 해놨죠. 해놨는데, 임차보증금 확정이 딱 빠르면은 네가 가져가고, 늦으면은 못 가져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법에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겠다. 경공매시 임차권이 확정일자 후에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전세 보증금에 대신 부담한다. 이라고 조금 애매하게 해놨는데, 자, 이건 마지막 부분을 끝내주다. 자, 당해세 우선 원칙. 우선 예외 적용 방식 해가지고, 종전에는 3월 말까지는 저당권보다 전세하고 두 개가 있으면은, 예를 이 두 개보다 하면은, 예를 법정기일이 늦어도 당해세가 여기서도 앞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변경된 거는, 당해세가 받아갈 그 금액이 늦은 이게 받아가는 금액이 있으면 요거를 전세자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당이 있고, 이렇게 가간다. 근데 이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미약하다. 내가 볼 때는 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 법 개정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법 해석을 해놓은 거니까 보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공매의 임대 대부는 39번에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엔진에서 창원종합운동장에 낙찰을 받아서 한 달에 2,500 매출 올리고 공매에서 임대대부죠. 임대대부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씩 5년 동안 수익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목동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목동에도 629만인데 받은 사례인데, 자, 이 서울 거는 어디 가면 검사하면 됩니까? 임대 물건. 자, 우리 공매에 가서 옥션은 옴비트가 되죠? 되는데, 옴비트. 자, 일단 옥션을 갑니다. 옥션원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디 있습니까? 공매 눌러가지고 집에서 임대, 그죠? 임대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주차장 할 사람은 토지, 그 다음에 상가는 요쪽에 요거 눌러가지고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로 상가용 해가지고 임대 상가용 검색해 보면은 전국에 일이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와요. 쭉 보면 서울도 나오죠. 서울은 해볼까요? 서울도 나옵니다. 서울도. 요거 하나 잘 받으면은 그만 목동에 서울 목동에 600만원인데 판매 시설에 권리를 주겠다. 이 뭡니까 지금? 뭐 준단 말이죠? 이 뭐예요? 아메리카노 1,500 뭐 이런 거 되죠. 2,000원 이런 거 되죠. 1,500, 2,000원짜리 커피점을 임대를 주는데 1년에 629만이다. 그죠? 1년에 629만인데 이제 쓰기는 잘 쓸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요? 4월 20일 날 오늘 6시까지 18시까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요 전해보면 되고, 입찰은 요거 누리서 들어가면 되고, 알겠죠? 돼야 되는데 이제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공인인증 등록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 어디 있어요? 해당 공고 보기 해서 요거를 본다. 매점 사진 한번 볼까요? 매점 사진. 자, 매점에 이런 사진이다. 요거를 빌려주는데 1년에 600만원 받겠다면 합니다. 600만원. 직기들은 다 인수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이게 되게 옛날에 한 물어보세요. 담당자한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시만 중요해. 이건 하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 떨어지면은. 그럼 그 사람하고 언론에서 합의 수당해서 한 300만 줄게. 넘기고 가라 하든지. 이제 그건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고문이 있으니까 공고문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를 찾아서 전국에 주변에 노시는 분이 있으면 커피숍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5년이네, 5년. 그죠? 5년. 1회 한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하는, 그러면 몇 년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년. 10년. 600인데 더 써야 되겠죠? 뭐, 800을 쓰든지 1000만 쓰든지, 그거는 보고 따져봐야 되겠다. 온비대에서 입찰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임대 낙찰 받아서, 그 경고매 잘 적으시면은 100살 때도 일거리 있습니다. 평생 현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 할머니가 여기서 아까 커피 좀 한다고 해서 못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65세 이상 뭐, 아까 청년이라고 그래, 청년. 아니다, 중년 켰나? 청년이가 청년. 해도 된다. 되니까 얼마든지 많이 나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